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휴장을 앞두고 경계감을 가지는 관망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연말이기 때문에 또 시장이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1000억대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졌다. 11월 15일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잡아주지 않았는데, 와, 진짜 오랜만에 잡아줬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를 진짜 미친듯이 패대기치인데, 물론 뭐 많이 파는 날은 6천억도 팔고 7천억도 팔고 4천억도 팔고, 그러다가 11월 15일날 딱 한번 1000억대 사주고 한 달 만에 처음으로 1000억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조금 수령은 주말 내에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브로드컴을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HBM 제작에 대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소폭의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자체도 뭐 엄청 강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총 상위주들이 좋은 모습을 양시장에서 보여주면서 2440포인트, 제가 아침 브리핑에서 의미있게 잡아드린 구간이고요. 오늘 2440포인트를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끝냈어요. 그리고 저점 뭐 직전에 정치 이슈로 밀렸다가 그리고 상승하고 다시 미국의 발작으로 한번 눌렸었는데, 그리고 회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보다는 약한 모습이에요. 우리 시장이 원래 연말을 앞두고 살짝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의미있게 잡아드린 구간 680포인트를 무난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거는 어제 나스닥이 초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나스닥의 시가 형성에 대한 영향은 받는데, 강세 흐름에 대한 시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음봉이 떨어진 모습이고, 그나마도 제약바이오도 뭐 5일선까지 지켜주면서 신년에 들어서면은 무난하게 200일선 돌파를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는 매크로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미 국채 10년 만기 수익률이 4.58%,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달러 인덱스도 107.8포인트,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106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야지 우리 시장이 탄력 있게 빵빵빵 하고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기 수익률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강달러 현상이 우리 시장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어쨌든 이슈가 발생해서 떨어질 때 이거를 뭐 1% 빠질 거를 2% 빠지게 만드는,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상승이 나올 때 2% 올라갈 거를 1%밖에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매크로 지표 현황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로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막 이런 것들을 자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6일에는 배당 기준일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지션적으로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한번 채워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오늘 알테오진이나 리가캡, ABL 같은 바이오 관련주, 24년도에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던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50억 대주주 양도세에 걸리는 슈퍼 개미들, 아니면 큰손 투자자,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내일 모레까지 26일까지는 50억의 이하로 평가 금액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요일 이후에는 이제 또 리미트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팔아놨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가금 한 40억까지 맞췄다고 치면은 뭐 남은 물량 또 채워야 되잖아요. 아니면 지금 알테오젠 주가가 뭐 30만원에 맞춰놨는데 이게 지금 27만원까지 빠졌더라, 그러면 조금 더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엄청난 초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50억 평가금 안 넘는 선에서 미리 물량을 채워가는 모습을 오늘부터 보인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간의 연말 리밸런싱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근데 기간 입장에서는 24년도에 어차피 꽝이었어요. 24년도는 우리 증시 자체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 뭐 수익률 마사지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쳐낼 거 다 쳐내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들 쳐내고 수익 나는 종목들은 25년으로 이월시키면서 25년에 어떤 뭐 상여금, 아니면 증시의 상승, 이런 종목들의 베팅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구축해서 종목들을 막 끌어올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긴 힘든 시기라는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2480포인트, 680포인트의 안착을 한번 노려보자, 뭐 이런 거
여전히 얘기 드리고 있고 2490포인트가 의미 있는데 이 249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약해요. 2490포인트 진짜 빠르게 넘어줘야지만 우리 코스피도 추세를 만들면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고,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별 호재 같은 거 하나씩 노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업종 자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25년 들어가서 뭐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유 없이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호재 같은 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악재만 반영해서 시세가 꾹꾹꾹 눌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저가 매수세를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저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됐거든요. 신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대장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큰 비중의 투자보다는 지켜보면서 터닝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거 확인하자. 그래서 오늘도 막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플러스 5% 아침에 막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0.4% 오르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로 보는 게 아니라 종가까지 힘있게 올려 세우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고 그 다음날 아니면 최소한 5일선이라도 돌파하는 모습, 아니면 뭐 5일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1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보통은 주가라는 게 5일선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짧으면 여기서 보는 거고, 길면은 21선 돌파를 했다가 21선까지 눌림목 요런 자리를 공략하는 게 바닥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기법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항상 이 21선 지지 여부를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한 번은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요런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는 큰 비중으로 투자하기에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어디까지 뭐 빠질지 모르죠. 지금 악재만 반영하고 있잖아요. 호재는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면은 진짜 일정을 두고 계속해서 매집한다는 생각으로 뭐 1월 말 정도, 내년 1월 말 정도까지 분할로 그냥 나는 이거 모아갈란다 하고 그냥 깔아놓든지 이런 매매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막 큰 비중 투자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 들어볼 수 있고, 어제도 HBM과 OLED 관련된 반도체 종목 강했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뭐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뭐 비메모리 쪽이 빠졌고 HBM이랑 OLED 쪽은 내년에 기대되는 업황의 전망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어제도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 미국에서 다 강세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거는 뭐 명확한 것 같다. 추세적으로 가는 길에 먹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좀 파동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할 거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레거시 반도체나 그냥 기본적인 전통 메모리 반도체가 올라오려면 그래도 25년 4월달이나 5월달에 재고 소진되는 거 확인하고 아마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에는 뭐 일부 HBM이나 뭐 OLED 관련주 이런 거 살짝 움직일 것 같고, 그 전에는 바이오장이 아무래도 25년 상반기에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차전지는 조금 더 라이브 때도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코스피에서도 대형주의 종목군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 있는 시총이 작은 종목군 코스닥의 종목을 공략해보자 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아침에 크게 얘기 드린 거는 수익률 게임의 시작인가 이런 메시지를 드렸고, 저도 지금 수익률 게임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긴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해주고, 또 수익 가만히 있는데 물렸던 종목이 빠르게 올라서 수익이 나면 빨리 챙길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챙기면서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강조 드려보겠고요. 오늘 아침에는 동시효과의 메시지 드렸거든요. 오늘 동시효과 딱 움직이 보니까 어제 나스닥의 강세를 힘입으면 분명히 조금 뜨거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뜨거운 맛이 없었다. 그래서 매크로의 비우호적 환경과 연말을 맞아 관망세가 보일 것 같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거 동시효과 보면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 동시효과에서 막 올라가는 거 보고 내 종목이 가는 거 보지 말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잠깐 남겨봤고, 그리고 시장이 시작된 뒤에 시장 흔들기 나는데 의심하지 말라. 괜찮다. 뭐 시장 뭐 무너지고 뭐한 거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보시라. 그리고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그룹주 강세로 돌아서면 더 의심하지 않고 편하게 보세요. 아침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알테오젠도 일단 뭐 리얼게임 바이오랑 같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알테오젠이 먼저 밀리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 더 버티다가 나중에 바이오가 올라오면서 2차전지가 밀린 이런 수급 교환, 한정된 수급 안에서 시총 상위주에도 수급 교환이 조금 있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프로그램이 한번 방향을 잡으면 하루 종일 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내리 꽂았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재미없고 관망세고 뭐 별거 없겠다. 그래서 중간에
11시쯤 반등 시도가 나왔거든요. 반등 시도 나올 때 이 정도로 하락은 마감이 됐는데 어느 정도 올라갈까? 이런 거에는 다소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망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VIP에서는 이제 D&D 파마텍을 공략을 했었습니다. 이거 36,700원? 요 정도에 공략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대충 40% 정도 수익률 났습니다. 그래서 52,500원에 오늘 전량 차익했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는 기존에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을 일부 알테오젠에 277,000원 부근 비중으로 넘겼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대응 종목 움직임 잠깐 본다고 하면은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요 부분에서 우리 S에서 이제 종목 하나 잘라내가지고 해지를 잘 끝내가지고 여기서 팔아먹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V에서는 여기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마감을 했고, 이거 어제 딱 나온 다음부터 오늘 시가 뜨면은 이거 오늘 조금 강세 보이면 던져야지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52,500원에 40% 정도 잘 챙겨서 나온 정도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라이브에서 제가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요거 200일선 지지 받았네요. 그럼 200일선은 하루 지지 받은 게 아니라 어제도 지지를 받았고 오늘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그리고 코스닥이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터닝을 하려는 중이고, 또 앞으로 25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6일 이때 되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수급 제한 이런 것들이 다 풀리기 때문에 그 전에 선제적으로 저희도 한번 공략을 하는 포인트로 가져갔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 36만원에서 38만원 그러다가 밴딩 낮춰가지고 34만원에서 36만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27만 7천원에 잡았으면은 뭐 단기적으로 30%에서 40%까지도 수익률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시총 1위 관련 주에는 수급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 이슈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시세가 딱 떴다가 눌림목을 주는데 이거 눌림목 주는 거 완전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올려치고 재차 눌릴 때 여기서 제가 공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략해가지고 오늘 쭉 가지고 왔는데, 뭐 요거 당연히 더 봐야겠죠. 시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테오젠을 당연히 공략해야 되는 거고, 시장이 올라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한데 이러면 알테오젠 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시장이 좋아질 거다,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알테오젠 공략을 한번 시도해 봤다는 거. 그리고 어제도 잘라내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잘라가지고 한올 바이오파마에 그냥 찰떡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이른 시각에 32,500원에 딱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에 딱 붙여가지고 이거 지금 벌써 수익률 한 7, 8% 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지수가 저점 잡히고 이제 요만큼 올랐어요. 종합지수가 요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교군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지금 계좌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 특히 24년도에 우리 전체적으로 수익 많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좀 24년 마감하면서 뭔가 감개가 무량했다. 오늘 베타제 분들이랑 오늘도 얘기하면서 야 24년만큼만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정합판을 한번 보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일단 코스피는 많이 관망세였어요. 삼성전자가 시장을 바치는 정도였고, 알테오젠, 리가켄, ABL바이오가 중반부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어제 상한가 갔던 삼천당 제약, 옵투스 제약 두 종목이 오늘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 재료가 진짜 셌거든요. 그래서 오늘 눌린 거는 이거 좀 의외였습니다. 이 정도 눌릴 줄은 몰랐는데 아마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정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보로노이가 정말 강세 많이 보였고, 펩트론도 강세 보였고, 올릭스, 뭐 DXVX, 라파스, 그러니까 개별 종목도 조금 움직였는데 세포치료제나 뭐 CMO 관련주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뭐 강세 못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플랫폼 바이오가 강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아침에도 이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그냥 시세 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그냥 이차전지를 정내미를 뚝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추세 이렇게 만들다가 지난주 잠깐 누르고 어제도 강세 보였다가 오늘 요만큼 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추세를 잘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부터 초강세 보인 건 로봇주가 CES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갈 종목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침에 정치 테마주, 이재명 대표 테마주 이런 종목들 잠깐 움직인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진짜 재미없었고 그냥 개별주 장세였고 거래 자체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재미없는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정합판에서도 간략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아침에는 개인 투자자가 야 이거 나스닥 올랐으니까 패기 좋게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들어설수록 이거 아닌데 우리 시장 못 가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이렇게 패기 좋게 미국 시장 보고 매수를 들어왔는데 종합지수를 찍어버리니까, 특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내려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안되네, 우리 시장 여전히 안되나봐, 그래 놓고서 포기하고 던지는 거죠.
아 진짜 개인 투자자가 아침에 이렇게 붙는 거 보면은 와 진짜로 너무 단기성 폭탄 돌리기 매매가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성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자꾸 짧은 방향이 짧게 자꾸 수익을 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끼리 여기서 결국엔 폭탄 돌리기, 어느 날은 네가 이기고 어느 날 내가 이겨. 그럼 결국에 뭐죠? 그냥 무승부예요. 어느 날 벌고 어느 날 잃고 서로 바꿔가면서 그냥 폭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할 필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 털릴 때까지 밀어 제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프로그램 패대기를 쳐가지고 최근 아침에 동향을 보면 프로그램이 매수로 방향을 잡냐 매도로 방향을 잡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프로그램 비차익이 적어도 매도세로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는 신규로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막 매수세를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그날은 조금 쉬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에서 매수세로 돌아섰을 때 이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을 하면 추세적으로 또 올라갈 때 또 화끈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급 공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프로그램의 동향을 꼭 체크하자.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 끝까지 그냥 뭐 올린다기보다는 관망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간이 오늘 코스닥 조금 잡아줬는데 이거는 그냥 알테오진 조금 잡아준 정도 같아요. 저가에 있는 바이오들 조금 잡아준 정도라서 뭐 크게 의미 있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얼마 안 남아서 달력 잠깐 보면은 내일 휴장이고요. 내일 모레가 배당 기준일입니다. 이날 종가까지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리밋 구간입니다. 그래서 27일로 넘어가면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건 이제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건 이제 넘어간 거고, 그리고 군투세도 폐지된 상황이고, 또 27일에는 배당 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26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27일에는 배당락을 겪게 되면서 이제 매도해도 배당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월 달까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27일 날부터는 뭐 매도해도 배당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30일 날까지 거래를 하고 31일은 증시 폐장일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이틀간 다음 주 휴장이 있어서 1월 2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오늘도 바이오 쪽으로 수급 들어온 거 보면은 일단 선제적으로 오늘도 움직임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26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이날부터도 선제적으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27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성장주나 아니면 25년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증시 같은 경우는 결제가 2거래이기 때문에 이날 매수하면은 이날 넘어가고 1월 2일날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금요일부터는 어떠한 제한점이 사라진다. 진짜로 이제 25년 장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증시가 진짜 힘든 장세에 맞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어요.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21.5%입니다. 24년도 1월 2일에 매수했으면은 그냥 가만히 웬만한 종목들을 쓰면 평균값이 마이너스 21%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 대비에서는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진짜 올해 대응하기 힘들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연간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도 정말 재미없는 그런 시장 장세를 보였다. 근데 25년도에 과연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24년도 중반부터 가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일단 정치 이슈, 뭐 금투세, 그리고 미국의 대선 트럼프 당선, 그리고 계엄 등등등 이런 정치 이슈들이 일단 발목 잡은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도 금리 기조를 이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25년을 보고 싶다. 14년 내내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월봉으로만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스닥이 9달 내내 하락권, 음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12월에는 그나마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거 과연 올릴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빠졌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분명히 강하게 돌리는 흐름 나올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주도주가 어떤 종목일지 그런 거 찾는데 우리가 열중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주도주의 시그널을 주는 게 오늘로 봐서는 바이오 쪽으로 내년 상반기에 일단은 강세 흐름 보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겠나 이런 것 좀 기대해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중반기에 반도체로 조금 넘어가고 그 중간에 로봇이나 아니면 뭐 화장품, 보톡스 필러 아니면 반도체 등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힘쓸지도 봐야겠죠. 일단은 뭐 뚜껑은 확실하게 열린 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코스닥이 너무 바닥권에 있어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먼저 상승이 한 번쯤은 더 강세로 나오고 나서 개별주, 업종별로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주도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주도주를 확인하려면 내년
초,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개별 호재, 개별 종목의 이슈 이런 것들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시장 장세가 열릴 것이다. 24년도 진짜 지루하고 재미없던 시간들 잘 버티셨거든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승리자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 시간 이제 다 이겨낸 만큼 25년에는 보상의 시간이 올 거라고 우리가 또 기대해보고, 새로운 해가 지나가면은 또 외국계 자금들이나 이런 쪽에서 세팅 자체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하니까, 또 만약에 상법 개정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도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데 또 펌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나중에 라이브 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연말 편하게 보내시고, 더 막 시장 밀린다 죽는다 뭐한다 이렇게 너무 겁먹지 말자. 지금 조금 편안하게 공격적인 포지션 유지하고 싶다. 시장이 어느 순간 탁 튈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튈 때 최대한 소외되지 않는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마무리 짓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시고 내일 모레 목요일에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